네, 안녕하십니까. 예, 암 조직의 발생.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번 시간에 강의가 조금, 콘티를 좀 콘티가 물론 있긴 하지만, 이제, 조금 좀 즉흥적으로 진행된 면이 있어가지고 쭉 리뷰를 해봤어요. 쭉 다시 보거든요. 틀린 말이 혹시 있나. 순간적으로 이렇게 제가 설명하다가, 이게 조그만한 것들이 틀리면은 또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받아들이는 분 입장에서는 좀 봤는데, 조금 지난번 내용에서 지금 암 조직의 발생 첫 번째 시간에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활력과 관계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좀 정리할 것도 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뭐 암 조직 발생과 무관한 것 같지만 만성염증 조직의 발생과 염증 조직의 발생과 암 조직의 발생, 결국엔 매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물론 암에 대한 발생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세부적인 얘기는 조금 뒤에 진행이 되겠지만, 만성 염증 조직과 어떤 면에서 제가 공통점을 느끼고 있느냐 하면요, 저번에 물론 만성 염증에 암도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일단 그 학회에서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는 자료도 과거에 아주 오래전 동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만성염증은 결국 암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제 그 한선염, 겨드랑이의 염증, 그죠? 그것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됐고, 그것이 만성염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그랬죠. 낫지 않으려고 하는, 낫지 않는 염증이죠. 가령 만성염증이라는 것은 꾸준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런 뜻을 갖고 있지만, 만성적인이라는 뜻인데, 낫지 않는 거는 치료적인 효과를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했을 때 낫지 않는 염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성염증은 낫지 않는 염증을 또 포괄하는 더 큰 개념이기도 합니다. 가령 염증이 근본적인 어떤 오염원이라든지, 가령 오염원 같은 염증의 원인이 제거되면 세균이 줄어들고 깨끗해지기 때문에 염증이 안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치료 가능한 염증으로 봐야 되고요. 아무런 오염원도 없이 아무런 우리 몸에서 이상 조직이 아닌 곳에서 염증이 발생하는 거, 이런 것들은 낫지 않는 염증으로 보고, 저희가 이제 만성염증이라고 주로 얘기할 때 말씀드릴 때 좀 더 포커스를 갖고 있는 거는 낫지 않는 염증에 포커스를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저절로 낫지 않는 염증 중에서 또 대표적인 게 암이죠. 암 조직. 만성염증 조직. 제가 한선염을 겪었을 때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만성염증이 생기는 부위와 만성염증이 생기는 부위. 염증 조직이라고 봐야 되겠죠. 염증이라는 거하고 또 조직하고 또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염증과 조직을 나눠서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만성염증 조직이 생기는 부위는 저는 이제 겨드랑이였죠. 어떤 분은 다른 곳일 수가 있겠습니다. 가령 이제 만성염증 조직이 다른 데도 저도 염증이 생기거든요. 겨드랑이만 염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 카메라 약간만 이렇게 일부러 가지 한번 틀어주시면 더 좋아요. 네. 그 만성염증 조직 같은 경우에 생기는 부위는 저는 겨드랑이죠. 어떤 사람은 치주 잇몸일 것입니다. 만성염증의 조직, 저도 겨드랑이 외에 다른 곳에서 염증이 생깁니다. 코에서 생길 수 있고, 뭐 항문 쪽이나 아니면 종기가 다른 데서, 아니면 여기 뭐 입 가에도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만성염증 조직이 생기는 부위가 물론 겨드랑이만은 아닐 것입니다. 다른 데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생기려는 것들을 목격하고 그러는데, 만성염증, 다른 염증 부위에 비해서 만성염증 조직이 생기는 부위는 대체로 겨드랑이 쪽으로 정해져 있어요. 겨드랑이에 생기면 이거 잘 안 낫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런 만성염증을 경험하면서 어떤 사람은 잇몸에서 계속 생기게 되겠죠. 이런 염증을 제가 경험하게 되면서 만성염증이 생기는 부위와 일반 염증이 생기는 부위가 다르다. 어떤 그 만성염증 조직은 어떤 특정 부위에서 계속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그쪽을 물론 외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면 제거해버린 다음에 잘 발생하지 않게 되겠죠. 암조직과 매우 유사한 특성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암조직도 제거되기 전까지는 거기서 자꾸 빈발하는, 그냥 자연적으로 좀 나을 수도 있다고 암이 알려져 있지만 또 생겼다 까놨다 다시 생기고 이런 식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부위가 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정 부위, 개인에 따른 특정 부위가 만성염증과 암 같은 이런 필요에 의한 염증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는데, 몸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몸이 어떤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뒷받침한다거나 아니면 가립구에 증가된 상황을 유지한다거나 조금 더 세밀하고 디테일한 어떤 아주 섬세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든가 이런 아주 힘든 작업들이 있을 때 필요에 의해서 어떤 염증의 조직이 생겨날 수 있다. 물론 뭐 스트레스가 주 원인이죠. 개인에 따른 특정 부위가 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거의 암과 비슷하다라고 보게 된 거죠. 만성염증이라는 게. 그래서 뭐 가령 치주염 같은 경우에는 그 치주염의 치아가 제거되고 뭐 이가 없으면 뭐 틀니나 임플란트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게 될 때 치주의 어떤 약한 부분들이 다 제거돼서 이가 다 빠지고 나면은 치주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특정 부위가 제거된 걸 뜻하죠. 없어진 걸 뜻하죠. 특정 부위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스트레스와 필요에 의한 염증, 스트레스를 뒷받침하는 필요에 의한 염증에 이런 게 있을 때 특정 부위가 있더라. 이런 부분 같은 거에 초점을 가지면서 만성염증 암을 비슷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의학적으로도 낫지 않은 염증이 2주 이상 지속되면 암을 의심해 봐야 된다. 이런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암을 배울 때 배운 내용인데, 조금 조직이 낫지 않은 염증 조직은 좀 깔끔하지가 않고 좀 이제 더티하다 그래요. 좀 지저분한 양상을 띠고 있고 보면 기분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분이 좋지 않아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생겼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렇게 나쁜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되는데요. 좀 모양도 그렇고 2주 이상 지속되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임상적으로 암을 진단할 때, 암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가령 편평세포암이 암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데요. 편평세포암 같은 경우에는 점막이나 피부 같은 데서 절대적으로 많이 일어나죠. 점막은 우리 속 내관 내부에서 공기랑 접하고 있는 부분이죠. 입에서 항문으로 연결되는 내부관을 얘기하는 거고, 피부는 외부랑 접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편평세포암 같은 걸 주로 봤을 때, 특수암까지 보기에는 너무 시야가 넓고 주로 많이 일어나는 편평세포암을 위주로 암을 이렇게 봤을 때는 2주 이상 가는 것을 의심해요. 결국 낫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낫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암이나 그 만성염증을 제가 비슷하게 보게 된 계기고요. 만성염증이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하다가 더 심해지면은 더 심한 어떤 상황에서는 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라고 많은 암을 보시는 분들이 생각하고 있고 의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지금 이번 동영상 첫 번째 파트에서 그걸 얘기 드렸는데요. 저번 시간 걸 좀 리뷰를 해봤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그러면 지난 얘기를 조금 정리를 좀 해볼게요. 가립고 좀 이해가 어려웠던 부분도 있고 조금 건너뛰면서 진행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가립고가 만드는 활력 현상이라는 걸 무엇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제 좀 더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자는 거죠. 그거는 바로 에너지의 폭발적 소모다. 폭발적 소모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몸이 활력을 일으키려면은 에너지를 더 빠르게 쓸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고, 그것은 가립고 만들어내는 평상시의 활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평시
그리고 이제 염증이 생겼을 때도 염증 부위 국소적 일부 국한되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사용하게 되죠. 염증이라는 것도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사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여기 끝나면 만한 비풀이 끝나면 다음으로 진행될 것이 이제는 염증을 정의하다 이거든요. 염증을 정의하다 시리즈가 이제 이어지게 될 텐데 염증을 이제 염정이라고 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염정. 그리고 염정을 할 때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우리 사람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염증의 정의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최근 이제 최근 동영상에서 지금 많이 제가 지금 약간씩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순차적으로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는 게 제 목표입니다. 체계적이고 이해 가능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제 목표고 책도 쓰고 논문도 쓰고 유튜브 강의까지 하고 있는 걸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평시뿐만 아니라 염증이라는 것, 이 공통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염증이라는 에너지를 많이 발산하는 저번 시간에 염증 조직에 대해서 제가 염증 조직이 아니라 염증 현상에 대해서 4가지 사인을 에너지 산소 경쟁적인 상황으로 설명을 드렸죠.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물론 이제 그때 이해를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교감신경에 의해서 가령 교감신경이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염증이 이제 교감신경을 이제 수축이 일어나면은 활성산소가 그 부위에서 더 농도가 올라가고 활성산소 염증 부위에서 염증 현상 4가지 사인이 있다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활성산소가 늘어나고 젖산이 늘어나면서 산도가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되면 과립구가 만드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조직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혈관이 굵어집니다. 그죠? 혈관이 굵어지고 많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육아조직이 되는 거죠. 육아조직. 육아조직은 염증성이 약하더라도 힘은 빠져있더라도 혈관이 굵게 형성돼가지고 좀 불그스레하게 되어 있는 그런 염증은 막 이렇게 부어가지고 막 이렇게 열도 나고 이렇게 막 빨갛게 막 이렇게 경련할 부분 상황을 바로 염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염증이 빠졌지만 그 조직 자체가 좀 붉은 육아조직으로 형성되어 있거든요. 신경이라든지 혈관이 염증을 일으키기에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육아조직이라는 거죠. 그래뉴레이션 티슈입니다. 이러한 형성이 이제 염증 조직이 어떻게 해서 염증 조직이 형성되느냐? 왜 염증 조직이 이런 모양으로 형성되느냐? 붉고 그리고 신경도 교감신경이 더 많은 타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작용과 이제 과립과 염증을 일으켜서 이렇게 조직이 아주 그냥 산도도 높아지고 안 좋은 상황으로 가게 되죠. 그걸 우리 몸에서 또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혈관의 공급이 많아지면서 산소 경쟁적인 염증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제가 첫 번째 열쇠에서 설명드렸던 산소 경쟁 현상. 그 염증 조직이 그래서 만들어지게 된다. 붉게 부어오른 염증 조직이 그래서 만들어지게 된다. 이게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 드린 내용이었죠. 이것은 바로 활력 현상과 관련이 있고 에너지의 폭발적 소모랑 관계가 있다. 우리 몸이 섭취해서 얻은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소모하는 이런 작용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먹는 거죠. 먹는 것. 때로는 저장된 것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저장된 것. 몸이 고열이 나서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고열이 많이 나는데요. 어린 시절에 고열이 날 때는 먹지 않으면서 온몸에서 막 열이 막 펄펄 나죠. 어디서 에너지가 오겠습니까? 그죠? 몸에 축적되어 있던 에너지에서 이렇게 오게 되겠죠. 과립구는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소모시키는 작용을 한다. 평시에는 빠른 활동이나 스피드, 활력을 만들어내지만 염증 현상에서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된다는 뜻입니다. 부연 설명을 좀 했고요.
아프다의 의미를 한번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제 책에서도 얘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인문학자들이 이야기하고 하는 아파야 낫는다라는 얘기. 아파야 낫는다. 우리 의사들은 지금 현대 의사들은 환자를 넘어서 이제 고객이 됐죠. 고객인 환자가 아프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프지 않게 해야 된다. 아프지 않게 해야 한다. 아프면 안 된다. 아프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인문학자들은 역설적으로 아파야 낫는다. 한의학 또 고서적인 우리 동의보감 이런 쪽에서 보면 이제 이런 통증 현상을 갖다가 낫는 과정을 보고 있는데요. 통증 현상. 통증은 낫는 과정이다. 낫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아파야 낫는다. 무슨 뜻일까요? 아프다의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프다라는 건 사실 아파서 나빠지는 것도 있어요. 아파서 나빠지는 것도 있는데, 아플 때 또 아프면서 낫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암조직이나 염증조직, 만성염증이나 일반 염증보다 만성염증에서 그런 현상이 더 많은데요. 만성염증 조직에서 조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죠. 당연히 살다 보면 어차피 생활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올 때 그 환부에 통증이 옵니다. 저는 이제 겨드랑이 부위, 입안에 있는 사람, 입안에서의 어떤 통증, 암 조직도 마찬가지로 확인했죠. 최근 구강암 환자를 제가 또 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도 아들 생각만 하면 이렇게 그지 여기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죠? 거기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스트레스와 관련된 교감신경이 그 조직에 뻗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혈관 수축시킬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염증 조직은 또 더 커질 수가 있겠죠. 혈류도 늘어나고 범위를 더 키울 수가 있게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교감신경이 뻗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일반 몸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몸에서 그냥 자생적으로 그냥 생겨나는 그냥 종기나 일반 염증은 쉽게 잘 사라지죠. 근데 이런 염증들보다 만성염증 조직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만성염증이 있을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쪽 부위에 통증이 와요. 이건 아파야 낫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프면 더 심해진다는 거죠. 아프면 통증이 더 심해지고 염증 조직이 더 커지고 염증이 더 심해진다. 염증이 더 심해지는 거는 뭐 고열이 날 때, 막 열이 나고 막 이럴 때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일단 염증 조직이 더 커지는 의미가 있죠. 염증 조직이 더 커진다. 사실 아플 때 염증 조직이 더 커집니다. 암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별반 다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암 단계에서 아주 심한 거는 빨리빨리 커지겠죠. 그건 되게 악성이고요. 좀 덜한 거는 덜한 건 좀 천천히 커질 수 있겠지만 속도가 다른데, 염증 조직이 더 커진다. 아프면 그죠? 그러면 아파야 낫는다는 건 어떤 때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실 저도 경험했고 제가 많은 환자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가정부터 시작해서 친척 그리고 치과 환자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파야 낫는다는 거는 첫 번째는 염증이 좀 이렇게 아프면서 이렇게 좀 통증이 좀 은근히 올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염증을 통해서 국소적인 염증 같은 게 많이, 저도 좀 종교가 있는데 좀 약간 아픕니다. 여기가 지금. 그 염증이 둔한 통증이 올 때 염증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염증이 일어나는 건데, 염증을 통해서 에너지 발산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에너지를 발산할 만큼 발산하면 그 염증은 이제 사그라들겠죠. 왜 이쪽으로 에너지를 발산하는가, 이 문제까지는 지금 설명드리기 너무 어려운 거고요.
염증의 정의 파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염증이 이렇게 둔한 통증이 올 때는 염증은 분명히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악화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요런 거 경우는 일반 염증을 얘기하는 거죠. 일반 염증에서 기다려라, 통증 올라와도 기다려라, 그러면은 낫는다. 일반 에너지 발산이 일어나고 이제 염증이 계속 타는 거죠. 통증이 오면서 혈관이 공급되면서 에너지가 소모가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낫는 거죠. 두 번째는 아파야 낫는다는 작은 염증 상태, 이제 작은 염증이 아니라 만성 염증 상태가 있을 때, 만성 염증 조직이 있을 때, 염증 조직이 나을 때, 염증 조직에서 가립구가 분리되면서 가립구들이 몸에 과다해지면서 몸 전체의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온몸이 아파서 누워버리는 거죠. 앞에서 누워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아이고야 아이고야. 그럼 뭡니까? 온몸으로 에너지를 발산하는 전신염증이죠. 전신염증, 온몸 에너지, 그죠? 온몸 에너지 발산이죠. 그래서 그 전신염증, 온몸 에너지 발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온몸이 아파서 누워 있으면은 막 온몸이 아프면서 막 온몸이 그죠? 뭔가 막 염증 작용이 온몸에서 일어나면서 산소 병결적인 상태가 발생하고 온몸에서 에너지 소모가 빨라지겠죠. 빠르게 막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막 아픈 겁니다. 만성 염증 조직이 나올 때는 가리구 가다증이 일어나고, 가리구 가다증, 혈관 내에서 가리구가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상태가 유지되고, 그 유지 상태가 이제 줄어들기 위해서, 그죠? 그걸 에너지 발산하는 단계로 가거든요. 암 조직도 마찬가지죠. 암 조직 나올 때가 온몸이 아플 겁니다. 암 조직이 많이 나올 때. 그러니까 온몸이 아픈 건 정말 좋은 거예요. 예, 온몸의 통증. 이때 몸이 많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아파야 낫는다라는 거는 바로 이런 두 가지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저번에 이제 만성 염증 조직이 나올 때, 만성 염증 조직이 낫기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작은 염증이 생겨서 그 부분이 약해지고, 다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다른 데서 염증 조직이 나타날 수 있다. 염증이 나타날 수 있다. 산발적으로 흩어지면서 전체적인 몸의 통증도 올 수 있고, 또 작은 부분은 또 그것이 응집돼가지고 작은 부분에서 어떤 이런 일반 염증들이 나타나게 된다. 일부의 염증을 전체를 통해서 해결하고 다시 일부의 염증을 다시 분산시켜서 해결하는, 제가 생명의 특성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은 완전히 잘 낫지 않고 필요하죠. 이제 조직 자체가 그 사람은 스트레스를 많이 갖고 많이 이겨내면서 뭔가를 이뤄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염증 조직이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통증이 오다가 어느새 이게 좀 덜해지면서 염증의 정체기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염증의 정체기. 염증도 완전히 안 낫고 좀 줄어들고 몸의 통증도 좀 이제 완화돼가지고 일반적인 생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염증의 정체기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염증 조직의 정체기라고 해야 돼요. 염증 조직의 정체. 이제 심하거나 덜하거나 해서 중간에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는 거죠. 아마 그런 부분은 그 사람이 생활하는 어떤 스트레스나 일의 하루의 활동량 이런 부분들하고 이 염증 조직의 필요성이라는 게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많이 쉬었다면 낫겠죠. 더 많이 쉬었다면 낫습니다, 실제로. 더 많이 아프진 않아도 더 많이 누워 있었다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실을 많이 경험하고 있고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염증 조직이 정체기를 얘기 들으면서 염증 조직이 나을 때, 나을 때라든지 아니면은 커질 때, 염증 조직이 커질 때는 과립구의 생성이 많아져서 온몸에 가립구 가다증이 생기고, 나을 때도 여기 이제 염증 조직이 그쪽 부분에 많이 있던 부분이 이제 그쪽에 이제 모여 있는 자리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 가립구가 모여 있을 곳이 사라지면서 거기서 분리된 가립구들이 온몸에서 위치를 찾으려고 돌아다닌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나을 때도 가리고 가다증이 일어난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정체기는 이제 좀 안정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안정기. 가리구가 가다되진 않지만 생성을 많이 느린다면 많은 가리구를 홀딩하고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많은 활력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정체기입니다. 안정기이기도 하지만 생성을 한다면은 조직이 다시 또 활발해지면서 이 정체기는 약간 위험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정체기는 이제 타협점을 찾은 것이고 안정기이기도 한데 염증의 재강화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염증 조직에 다시 또 두 가지로 변하는 거죠. 염증 조직의 재강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나을 수도 있죠. 낫는 과정으로 더 진행될 수도 있죠. 이때 우리가 염증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때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만성 염증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염증을 재강화를 막는 음식 섭취의 조절, 이걸 막기 위해서는 음식 섭취 조절하고 음식 섭취를 잘 조절해줘야 되고요. 물론 암 환자들 중에서 이제 암 수술로 제거된 환자는 다르다 그랬습니다. 암을 제거하지 못하고 암을 갖고 있는 분들은 마찬가지 상황이 되겠습니다. 스트레스를 잊는 부교감적 휴식, 음식 섭취 조절과 부교감적 휴식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멍 때리고 있는 거죠. 그냥 몸의 자율성에 우리의 몸을 맡겨야 됩니다. 더 이상 몸을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잊고서 쉬어야 되는 거죠. 집안 문제가 있다면 집안 문제와 그 사람은 격리시키고 그것을 이제 차단시켜야 됩니다. 자식 문제나 집안 문제가 있을 때는 스트레스의 원인이죠. 스트레스를 잊어야 됩니다. 이때 염증의 재강화를 막고 낫는 과정을 이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염증을 심하다고 얘기하는 두 가지 또 상황이 있는데요. 참 염증이 심하다. 염증이 심하다. 염증 조직이 막 아프면서 막 커지려고 할 때 염증이 심하다. 그러면 염증 조직이 커지려고 할 때 이런 의미가 있겠고요. 커지려고 할 때는 막 통증이 그쪽 함부에서 통증이 오면서 염증 조직이 더 함부를 크기를 키워가거든요. 그리고 염증은 좀 커지려는 속성이 있다고 그랬죠. 왜냐면은 저는 이제 그걸 이제 염증의 정의에서 나중에 또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에너지를 많이 발산하려고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몸이 아플 때. 온몸이 아플 때 이제 염증이 심하다라고요. 엄마 아파가 염증 때문에 막 아파. 아이고 다리야. 다리 관절염에서 다리가 아파가지고 다리가 팅팅 부어가지고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이러고 있을 때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온몸이 아플 때, 이럴 때는 이제 면역력이 강해지는 시기죠. 온몸이 아파 한 일부의 염증이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결이 된다는 것은 나을 수 있는 기회가 증가된다는 뜻입니다. 에너지 발산이 일어나니까요. 온몸이 아플 때는 면역력이 강해질 때고 염증이 조직할 때는 염증이 강할 때입니다. 이게 다르죠. 염증이 심하다는 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염증 조직이 커지고 염증 조직이 막 심하게 이렇게 할 때는 염증이 강해질 때고, 그것이 온몸이 아파질 때는 다시 면역력이 강해지면서 이 염증과 면역력 간의 어떤 서로 상호 작용 반작용을 서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중간 단계를 탔게 되고, 염증과 면역력에 의해서 염증 작용, 염증과의 공생, 염증과의
염증과의 공생이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결국에는 만성 염증 조직이다, 암 조직이다. 염증과의 공생이 면역력과 제가 처음에 만성 염증이라는 걸 설명드릴 때 정의를 할 때 만성 염증 파트에서 그렇게 얘기 드렸잖아요. 그 염증 세포와 면역 세포 그죠? 낫는 과정과 염증으로 인한 파괴와 낫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동시에 그 세포들이 관찰된다. 대식 세포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그죠? 임파부들을 하고 나타나면서 가리구들이 공생한 가리구들이 또 많이 있는 거고 공생이 나게 돼. 면역력이 강해질 때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염증을 정의하다 이렇게 이제 다음에 넘어가겠지만 이 염증을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염증을 대사적 관점에서 본 거죠. 대사적 관점. 대사적 관점이라는 것은 메타볼리즘을 얘기합니다. 메타볼리즘. 우리가 에너지를 먹고 소비하고 사용하고 배출하는 이 대사적 관점에서 염증을 보게 된다면은 세균적 관점, 바이러스적인 관점, 바이러스 세균 같은 건 이제 병원체라고 그러는데 병원체, 패소젠, 병원체적 관점에서 염증을 보는 것과 대사적 관점에서 보는 것은 많이 다르죠. 그렇지만은 결국 염증은 하나입니다. 하나가 될 것이고 우리는 너무 양해하게 해서 병원체적 관점에서 염증을 보는 거죠. 이건 어차피 매개 인자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항생제와 소임제를 많이 쓰게 되면서 결국에는 염증의 본질이 대사적 특성이 더 드러나고 있고 병원체가 없더라도 염증이 생기는 부분이 많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입술에 있는 구각구순염이라고 있는데요. 입술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구내염이라고 해서 그 안쪽에 생기는 염증도 있고요. 혀나 점막 쪽에서 이렇게 하얗게 파지는 염증이 있죠. 구내염. 구내염은 공식적 명칭이 아프터스 울사입니다. 아프터스 울사란 말은 염증의 원인이 이렇게 불분명한 어떤 염증의 궤양이다 이런 뜻인데요. 그리고 이게 국각에 생기는 이런 노란 진물이 나오는 염증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인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다. 구내염, 구각염, 그죠? 구각염 이런 염증들을 공부할 때 우리는 이제 염증은 생기는데 이렇게 병원체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헐페스성이라고 해서 바이러스성이라는 건 다 바이러스 원인을 밝혀지는 건 이름이 붙여지거든요. 근데 어떤 것은 바이러스가 없는 염증도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들이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에는 병원체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죠. 염증이라는 것도 에너지를 소모하는 과정이고 이 대사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 병원체는 이제는 조금 후순위로 밀려야 되는 모든 염증에서 다 병원체를 자꾸 가지고 해석하는 거는 저는 좀 너무 과거 옛날에 어떤 그 병원체 지상주의적인 어떤 그런 50년 전 관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